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니까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9월 증시는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세한 레인지 제시와 함께 9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월달 시장 변수는 이미 시장에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시점에서 외교적 해결이 가능한가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 포함해서 다음 주에 있는 그 FOMC 미팅이라든가 또는 그 LTRO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상이한 통화 정책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환율 변동이 어떤 움직임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우려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적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도 많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늘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보는 지표로는 코스피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을 코스피로 환산해서 보면 이미 의미 있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이미 국내 증시는 수출과 내수의 그 차별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15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하단선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레인지는 저점은 2030포인트 정도, 현 수준보다 크게 낮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고점은 21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그 수출보다는 내수 업종이 선호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도 보면은 중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선호되는 패턴이 9월 달에도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시장만 봐도 그렇고 현재 지수를 움직이는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시장의 부정적인 재료로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영업이익 기준 실적은 한 5.9조 원 정도, 그러니까 6조 원을 조금 깨는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치보다 많이 감익되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삼성전자의 감익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고요. 벌써 한 1년째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그 지수 조정을 받아왔고요. 이번 역시도 과거 수준에 준하는 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수준이 6조 원대로 초반이나 5조 원대 후반으로
감액된다는 측면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적 요인과 함께 과거에 대한 경험치를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한 115만 원 정도가 되면 하단선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영향이라면 지수 조정 폭으로 203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요, 현지 시각으로 4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와 또 그 다음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변수에 대한 전망과 시장의 영향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지난 그 잭슨홀 연설에서 앨런보다는 주목받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에 비추어 보면은 유로존 내에서 유럽식의 그 자산담보보호 증권이나 기타 그 미국식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좀 시사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그 내일 있을 회의에서 당장 QE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잭슨홀에서 있었던 입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 이제 그 출구 전략 논의 자체로 미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경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ECB의 정책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그 QE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유지 자체에서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좀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같습니다.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는 나쁜 것보다는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 좋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표가 나쁜 가운데 일정대로 진행되는 스탠스는 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동시 만기 이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또 그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죠. 우리 투자자들은 현재 시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애초 8월 후반만 해도 9월 동시 만기는 만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그 매물들이 좀 소화되면서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 있을 동시 만기는 오히려 충격은 제한적이고요. 일부에서는 매수 우위도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책 공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그동안 있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배당 관련주의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반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조금 변수들의 그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내수 정책에 대한 키워드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반응을 내수와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업종은 환율 측면에서나 글로벌 총수요 측면에서 완만한 증가 정도의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주식이나 또는 과도한 하락 아니면 그 실적이 일부 좀 편중되는 그런 수출 업종으로 상승 종목들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일 애플의 주가가 4% 정도 좀 하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시장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물론 애플의 하락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아이폰 6가 공개되는데요. 주가에 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익 매물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가 공개되면서 애플이 빠졌다고 했는데요. 어제 그 삼성전자의 그 해외 예탁 그 주식의 가격을 봤더니 또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하락에 삼성전자 노트 4의 발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일부 연예인들의 아이클라우드 사진 유출 사건이 빌미가 됐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 말이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고요. 특히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펀더멘탈 이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엔저로 인해서 지금 수출주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연휴 이후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의미 있었던 것은 그 기획 1차관이 아마 그 담당적인 그 외환 쪽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구두 개업이 있었습니다. 즉 환율에 대한 좀 과도한 쏠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압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통해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그 구두 개업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측면에서는 물론 펀더멘탈 측면에서 워낙 강세의 압력이 강하지만 그래도 외부 여건상 달러라든가 기타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원화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히 만만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환율은 원화가 변수가 아니라 엔화가 변수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10월 달에 그 연금 개혁 이외에 10월 달 통화 정책에서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그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느냐 여부에 따라서 환율은 10월 달에 오히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그 일본의 물가 수준이 2%를 이미 넘어섰고요.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적인 측면에서나 양적 완화 측면에서의 그 추가 조치는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좀 불리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좀 제한되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DNA 링크가 15,00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2승 15무 11패가 되셨는데요. DNA 링크에 대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합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16,200원이죠. 16,200원인데, 자, 15,000원 터치를 하고 올랐습니다. 터치를 하고 올랐기 때문에 패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패가 되면 뭐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규칙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패가 되었습니다. 자, 혹시 보유고 계신 분들 손절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인 리딩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패가 되긴 했습니다만 DNA 링크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였습니다. 자,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바로 예방에 대한 의학입니다. 예방의학.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방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여자들 바로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DNA 링크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참 이게 방송을 나가고 난 다음에 빠지면 막 공개 방송에서 막 많은 분들이 막 많이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껏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물어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DNA 링크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을 올라오는데 지금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더 큰 시세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이 종목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어제 포스코를 말씀드렸죠. 포스코를 말씀드렸고 종목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종목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 자, 세아베스틸 가겠습니다. 세아베스틸 뭡니까? 포스코하고 지금 포스코 특수광 인수를 위한 포스코와의 MOU 인수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가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 양해 각서까지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인수 추진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점 기억을 조금 하시고.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포스코 특수광이라는 부분, 바로 스테인리스의 최강자죠.
그 부분 자체가 이 기업에 들어오게 되는구나라는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기업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SK텔레콤 크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 SK텔레콤 잠시 한번 볼게요. SK텔레콤 크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엄청 많이 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바로 LGU 플러스 많이 갔죠. LGU 플러스. 자, 저희가 이성능 한방 시간을 통해서 저번 주에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이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배당주라는 거죠. 자, 세아베스틸, 고배당으로 유명합니다. 세아베스틸. 예, 고배당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대였어요. 자, 은행 이자가 몇 %죠? 은행 이자, 1년 동안 은행 예금 이자가 2.3%, 2.2%대입니다. 자, 거기에 실질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1.4, 1.5% 정도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아베스틸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했던 기업이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배당을 하는 기업을 왜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배당도 하는데 주가도 올랐어요. 네? 배당도 받았는데 주가도 올랐어요.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상당히 많죠. 네, 그런 부분 자체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업 분석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거기에 영업이익률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항상 영업이익률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영업이익률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자, 영업이익률 바로 OPM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마진이 많이 남는 기업은 이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죠. 자,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요. 예.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그 바이오스페이스가 지금 신고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보세요. 올해 어떻게 되는지 25%, 26%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만 기업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혈강업종에 세아베스틸 7%대 나오는 기업 없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먼저 해볼게요. 돌파를 했던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35,000원, 34,000원대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자, 수급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이 가격대 지금 앞서서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자리였냐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세아베스틸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죽은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한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포스코라든지 철강 업종 네? 그런 업종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34,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S 해드립니다. 공개방송을 통해서 AS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수익 나면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손실 나면 이 종목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지성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요 제가 13일, 14일 날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강연을 합니다. 저 혼자가 해냈고 13일은 대구 범어동 우리 투자증권 WMC에서 합니다. 거기 범어 지점이 상당히 크죠.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은 네,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세아베스틸까지 알아봤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동훈 멘토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상 오늘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등을 조금 꾀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자체가 0.34% 정도 상승한 2058선에서 예상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장 상승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그동안 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1차적으로 빠져나갈 만큼의 자금, 외국인 국내 자금이 1차적으로는 빠져나갔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오늘장은 조금 기술적인 반등세도 꾀할 구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러한 전차 군단의 주가가 오늘 코스피 등락 향방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항상 말씀드릴 때 120만원 이하 110만원 초반대는 완벽하게 가치주로 돌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0만원 120만원권에서는 바닥권 지지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도 미미하지만 반등세를 꾀할 시기가 됐다 이런 관점하에서는 코스피 지수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21% 정도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가 이제 관건인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코스닥 600선, 580선, 590선, 600선까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업종 중에서 대형주에서 뚜렷하게 펀더멘털이 개선되거나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 그러한 대형주가 조금 부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소형 개별주 랠리 역시나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또한 최근에 V자형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 전고점 돌파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매매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멘토께서는 오늘장 반등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정인성 PB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증권업종과 내수업종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증권업종, 그동안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증권업종 계속적으로 순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그런 부분을 특히나 어제자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업종이 강하게 가다 보니까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도 동반으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메르츠종금증권일 텐데요. 증권업종 간에서도 차별화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들은 5일선 타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좀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 구간인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 증권주도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내수주들 아직도 환율은 1020원대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특히나 백화점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쪽, 특히나 제약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정동훈 멘토님께서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상가보다 더 강하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현재 0.6% 정도 상승한 2063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전차 군단이 달리니까 코스피 지수도 그에 걸맞는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 갱신을 연이어하고 있고 그리고 전일장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완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유럽의 대표적인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1%가 넘는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코스피 글로벌 증시를 따라서 오늘장은 반등세를 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예상가대로 0.21% 상승한 572선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파르게 570, 580선
280선을 뭐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돌파하기보다는 서서히 정고점 매물을 돌파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해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0.36% 정도 상승한 263.50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2거래일인가 3거래일 정도 외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한 2거래일 전에는 뭐 1조 7천억 원, 뭐 13,000 계약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내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내다 팔았던 이유가 역시나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일본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 선물 매도를 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1달락 되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시장도 오늘은 현물과 마찬가지로 뭐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0.14% 정도 하락한 1018원 60전에서 거래를 알렸습니다. 이제 월말 내고 물량도 뭐 거의 끝났고,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워낙 강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나 뭐 기조를 봤을 때 추가적인 워낙 강세, 뭐 1,000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1,000원 초반대로 급하게 내려가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올해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역시나 1,030원, 1,04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17% 하락한 15,701.61엔으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85% 반등하면서 120만 원대로 회복한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기아차, SK텔레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셀트리온만 0.37%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 CJ 오쇼핑, 동서, GS 홈쇼핑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성 PD님. 예, 먼저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 업종에 걸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유도를 하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 삼성전자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기, 삼성 SDI, 서울반도체,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G그룹주들은 좀 약한 모습이네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대상 업종이었던 증권업종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메르츠종금증권, 아까도 5일선 타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츠종금증권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곳은 뭐 해운 쪽과 음식료 쪽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페노션, 대한해운, 대한상선 모두 약세 움직임이고요. 현진해운만이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오리온과 농심 약보합권이고요. CJ제일제당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겠는데 요즘 지표는 게임주들과 단연 음원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업종 좋아지면 코스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공식 어느 정도 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과 조이시티, 컴투스, 웹젠 등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와 넥슨 GT만이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에서는 로엔, KT 뮤직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요. 코스닥 내에서도 그 결제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KG 이네시스가 10% 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의 그런 그 결제 관련주 시장의 진출 움직임에 의해서 섹터별로도 훈풍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22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40억 원 그리고 19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글로벌 특히나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오늘장 순매수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매수와 매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기관권에서 4억 원 순매도 그리고 개인권에서 7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0.36% 정도로 코스피보다 강하다 이러한 점은 역시나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제는 570선 돌파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일 그리고 전일장과는 크게 뚜렷하게 좀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장 초반이지만 지금 130계약 정도 정말 미비한 계약을 순매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권에서는 한 65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완벽하게 가지고 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장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코스피 현물 지수도 큰 상승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다시 환율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역의 환율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 하락한 1018원 9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102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및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경계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21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6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20원보다는 약 10전 정도 하락한 그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1017원 후반대, 1018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저 우려에 따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및 역의 달러 매수의 하단 지지력이 단단한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여기가 달러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1020원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단에서는 수출업체의 대구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20원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17원에서 1013원입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새 스마트폰 출시 효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 업체 매각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스코텍입니다. 백혈병 치료 특허 취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1.7% 모처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첫 번째, 갤럭시 노트 4 발표가 있었죠. 갤럭시 노트 엣지 등 신제품이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았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오늘 단기적인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그동안 눌렸다가 오늘 신제품 발표 효과로 인해서 잠깐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보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갤럭시 노트 1, 2 나왔을 때는 가슴이 설레이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고 또 새로운 내가 하고 싶었던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설레었던 부분이 있지만 요즘 뭐 갤럭시 노트 4 나온다고 해서 설레이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과의 주가 차별화로 지금 귀결이 될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 계속적으로 시공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앱과 소프트웨어와 그다음 하드웨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설레이는 그런 매니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 신제품이 나올수록 그동안의 어플리케이션과의 할 수 있는 부분 또 애플 쓰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애플을 쓰면서 아이맥과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지만 갤럭시 노트 쓰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뭐 행사가 있다든지 보조금이 나올 경우는 G3라든지 아니면 펜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매니아층이 적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승부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이 상당한 기술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하기는 승부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은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냉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진출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그 매각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토종 1호 유아용품 기업이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중국 의류 기업에 매각이 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427만 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1주당 7,500원에 라임 패션 코리아에 지금 양도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유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분유 시장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이슈는 우선 중국 쪽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주가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3일째, 4일째 지금 급등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수급이 결정한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끌고 올라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생기는 시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털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오늘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 물질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특히 급성 골수성의 백혈병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혈액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뭐 미국 쪽이라든지 특허권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4영업일 전부터 좀 반응을 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29일 날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또 9월 3일 날 어제자죠.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권 취득, 특히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매출 쪽이 아니라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기업 내에서 매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뉴스로 이 정도 올랐으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우려에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 PG사 선정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하락폭 과도하다는 평가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SK하이닉스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장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은 역시나 1.5%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스피 지수가 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피어 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뉴욕의 마이크론 역시 최근에 주가 약세를 거쳐왔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성장성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4분기 그리고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조금씩 정체되는 구간에 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단기 매도에 조금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최근에 급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어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조금 하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또한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반등은 그냥 단순히 장이 좋아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 자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시기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G 모빌리언스가 오늘장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가 NHN 엔터로 피인수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결제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장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이버 결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전자결제 악재는 대부분 소멸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전자결제주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카카오가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역시나 큰 경쟁사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에 의해서 단체로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NHN 엔터가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하면서 대기업이 이렇게 인수할 만큼 아직까지 이러한 전자결제 시장 성장 모멘텀은 풍부하다 이렇게 조금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다음 카카오의 전자결제 시장 진출 우려감은 시장에서 대부분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싸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배 부근까지 떨어진 하락한 그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세적으로 한국 사이버 결제 효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게 전자결제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 대거 급등하는 것은 역시나 한국 사이버 결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나 조정세를 겪은 다음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미포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미포주선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 2, 3주 전에 한번 AS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미포주선에 대해서 그때 강력하게 말했던 게 11만 원이면 웬만하면 매수해야 되고 정말 10만 원이 깨진다면 빛을 내서라도 매수를 해야 하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빛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이제 하방이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게 현대미포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11만 원, 1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역사적 PBR 저점까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미포주선 오늘장 상승하는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까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력하게 말했던 게 현대미포주선을 비롯해서 빅3 조선사 이런 조선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주가 상승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수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수주 모멘텀이 사실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19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게 현대미포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수주가 나왔었습니다. 신조선가도 굉장히 상승을 했었고 수주량 자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현대미포주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까지 이러한 빅3 조선사 그리고 저는 빅4 조선사다 이제 현대미포조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그 수주 모멘텀을 다시 지금
수주 모멘텀에 의해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수주 모멘텀의 절반 부근인 50%까지는 상승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게 현대 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받았던 우량 수주분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게 현대 미포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입니다. 12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M인데요. 중화권 진출 본격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NH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SK텔레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가장 재미없는 섹터죠. 통신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가가 어느 정도 신고가냐? 1년 신고가가 아닙니다. 지금 2000년도면 언제죠? 이제 삐삐라든지 휴대폰 엄청나게 그 통신주들의 열풍이 불 때 2000년도에 한 번쯤은 랠리를 펼친 뒤에 14년 동안 거의 횡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통신주죠. 하지만 2008년도에 그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때는 가치금 올랐던 부분을 지금 경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7년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주들 과연 이렇게 7년 동안의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의 그런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인가 좀 의아해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됐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통신주들 가장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3사 간의 출혈 경쟁이었죠. 보조금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과도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크하게 바라봤던 그런 섹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단톡법이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은 내가 얼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가 얼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급하게 지를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신주들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잠재워졌다. 두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통신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프라고 하죠. 가입자당 통신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휴대폰 요금만 줄이면 전화 요금만 줄이면 요금은 굉장히 싸게 했지만 요즘 웬만한 구두쇠 분들도 데이터 요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한 그런 섹터라고 하는데요. 이 통신주들이 바로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 있다. 통신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티켓을 발매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보는 것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주들 지금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배당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다라고 하면 통신주들 우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5일선이라든지 아니면 붙었을 때 이평선에 붙었을 때 한번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M인데요. SM 오늘 상당히 강세죠.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홍콩의 미디어 아시아그룹과 한중 합작에 대한 그런 전략적 조율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에 지금 진출을 하는 것이 비단 옷 쪽이라든지 아니면 아기용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쪽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중국에다가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진율이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진출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폭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컸었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48,500원에서 오늘 중국 쪽에 대한 진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5일선에 다 접근을 했던 45,000원대 초반에는 한 번쯤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정고점이었던 한 53,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인수를 하기로 하면서 상한가에 치솟았었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피인수 업체가 상한가 가는 것은 많이들 봐왔을 겁니다. 근데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통은 인수하는 업체는 주가가 빠지고 피인수하는 업체는 주가가 오르는데 오늘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동반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이 인수 자체가 상당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그리는 것은 그 포카라든지 그런 막고 그런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로 승화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 모바일 코인으로 이것을 융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한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청사진을 실질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회사 다 앞으로 오늘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음이 카카오 인수한 것 정도의 그런 파괴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부품주들, 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S맥, 그리고 BH 같은 종목들이 동반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부분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CJ CGV입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J 렌터카입니다. 서울 경매장 인수효과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대장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파트론이 오늘장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10,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휴대폰 부품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시장 조사를 조금씩 해봤는데 지금 갤럭시 알파라고 하는 이런 휴대폰이 시장에서 의외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4와 엣지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종도 시장에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는 서서히 개선되는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이러한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이제 반등세를 꾀할 시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지수 580, 590, 600선까지 바라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러한 스마트폰 부품주가 이제는 3분기 때는 바닥을 잡고 반등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580, 590을 조금 예견을 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4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재고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오늘의 스마트폰 부품주 상승세는 3분기 실적 개선에 조금 기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J CG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2.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국내 개봉했던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명량이라는 이런 영화가 1,70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 지금 명량에 의해서 조금 가려졌기는 하지만 해적이라는 영화도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700만이 넘어섰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었을 텐데 명량 효과인지 해적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해적도 7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 타짜 이 영화도 역시나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영화 흥행 3분기에 대거 나오는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CJ CGV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모멘텀이 부재하다 업종 뚜렷하게 뚫고 나가는 업종이 중국과 관련된 업종 빼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만으로도 3분기 실적 발표 한 주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CJ CGV 현재에서 8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들고 갈 종목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명량 이런 효과가 다 끝나고 난다면, 4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한번 후퇴되는 그런 시기를 겪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CJ CGV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AJ 렌터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경매장 인수 효과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6%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AJ 렌터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사명 아주 렌터카였습니다. 아주 렌터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서울 경매장 인수 효과보다는 이러한 인수 시너지 효과는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3분기에는 특히나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AJ 렌터카 같은 경우가 이런 시너지 효과 동반 효과로 인해서 오늘장 6%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굉장한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량주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팔아보지 말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J 렌터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들지언정 내일장 아니면은 다음 주 아니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소폭의 횡보나 조정세가 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량주가 AJ 렌터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중국 관광객 관련된 업종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ECB 정책 기대감에 따른 시장 반등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살 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중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께서 전화 연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살 때가 됐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오늘 갤럭시 노트 4 공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갤럭시 S5가 시장의 반향을 못 일으키고 주춤한 그런 실적이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좀 반응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죠. 이것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 공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2009년 이래로 5년 내로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한 것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점 살펴보신다면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IT 부품주 역시 많이 하락한 그런 IT 부품 주식들은 지금은 반등을 노릴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시한 역전의 명수 예병구 매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2060선을 또 금방 회복해 놓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를 무너뜨리고도 종합주가 지수가 2050선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 고점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명확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48의 저점 테스트를 정확하게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이만큼이나 빠졌는데도 종합주가 지수는 2050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함부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자꾸 하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간다 원래 훅 간다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간다 훅 간다 할 만한 그런 종목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강한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573선 제가 순항 랠리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573선 부근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에서 올라오는 것들, 즉 낙폭이 과해서 기술적 반등을 올라오는 것들을 빨리 현금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쪽으로 지금 갈아타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저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의 우려감 때문에 저는 급락이 좀 나오는데 바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일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4하고 갤럭시 엣지 그리고 기어 VR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전시회에서 선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기어 VR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전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이 부분, 즉 사물 인터넷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증강현실, 즉 우리가 구글 글라스처럼 K 글라스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K 글라스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 드렸고, 스마트워치 얘기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삼성이 기어 VR을 또 선보이면서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한국 큐빅을 6월 8일 날인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 침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국 큐빅이 어떤 회사냐? 자, 갤럭시 지금 엣지가 나왔죠. 갤럭시 엣지에 보면 곡면에다가 표면 처리를 해갖고 곡면에 화면이 또다시 보이는, 곡면에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또다시 나오는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면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이게 뭐냐면 곡면 표면 처리 기술을 곡면 표면 처리 기술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면 표면 처리 기술에 한국 큐빅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2%대까지 오르고 있죠. 그죠?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고, 6월달이면 이쯤 됩니다. 이쯤 되는데, 6월달에 한쯤 되겠네요. 그죠? 이쯤 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예병군 멘토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큐빅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바로 지금 가격대 3,7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는데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 디지텍이라든가 레드로버, 그 다음에 한국 큐빅, 이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즉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은 이 사물 인터넷의 웨어러블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커지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이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영어 발음이 좀 안 되네요. 그죠? 영어 발음 좀 부드럽게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버추얼 리얼리티는 가상현실입니다. 이 가상현실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구글 글라스가 그렇죠.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인터넷 검색에 대한 화면이 여기서 뜨고 있죠. 여기서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상 공간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이게 상용화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제가 전일 그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서도 오하이오맨에 대한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하이오맨이 detained and questioned by FBI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구금됐다는 얘기예요. FBI로부터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into the movie theater. 그러니까 영화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FBI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글 글라스가 녹화 기능, 즉, 녹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바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본 유저들이 계속 다운로드를 했던 거예요. 또 유저들한테 퍼뜨렸고 그러면서 다운로드가 되면서 그 영화는 상품적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미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즉 우리 시장 깊숙이 이미 가깝게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접성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간다 확 간다는 정말 대박이었네요. 그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일,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0%가 넘는 고상승세를 계속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장품 시장주보다는 지금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 관련주들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방림도 이제 2만을 넘어가네요. 그죠? 섬유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방림, TK 케미칼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K 트렌드도 오늘 4% 가까이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미리 준비하시려면 여러 가지들을 자꾸 취합하고 조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재훈 멘토가 역시 공개방송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 공개방송으로 들어가시면 정재훈 멘토가 방송하러 간 시간에 제가 마이크를 서로 바꿔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재훈 멘토 방으로 지금 빠르게 접속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자, 정재훈 멘토가 사진이 보일 거예요. 뾰족한 사진이 보일 겁니다. 정재훈 멘토에. 자, 얼굴이 세모죠. 그죠? 전 동그란 반면에. 자, 거기 옆에 방송하기를 클릭하시면 정재훈 멘토님 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자꾸 대응하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누구 말이 맞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늘 중장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날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본인 건강에도 이롭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 그렇게 너무 악의적 마음을 품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기세를 아직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6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7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